이 사진 보이시죠? 모두가 손을 맞잡은 그 자리에서 단 두 사람만 주먹을 부딪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를 각각 이끄는 샘 알트만과 다리오 아모데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주먹 인사가 나온 지 딱 8일 뒤 두 회사 사이에서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한 민간 기업이 미국 정부에 의해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중국 화웨이한테나 붙이던 딱지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AI로 자국민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AI가 누구의 손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10년째 이어진 두 사람의 전쟁이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입니다. 오늘 그 전쟁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샌프란시스코 델라노 애비뉴의 한 공유주택. 이곳에 다리오 아모데이와 그의 여동생 다니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립자 그렉 브로크먼이 자주 드나들며 AI의 미래를 두고 밤새 토론을 벌이던 곳이었죠. 그 무렵부터 이미 이들의 생각에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브로크먼은 AI 발전 과정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다리오는 민감한 정보는 대중보다 정부에 먼저 알려야 한다며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이 틈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2016년 오픈 AI 연구부사장으로 합류해 GPT-2, GPT-3 개발을 직접 이끕니다. 오픈 AI의 핵심 엔진이었죠. 그런데 2019년 회사의 방향이 급격히 바뀝니다. 샘 알트만이 경영권을 쥐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오픈 AI는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상업적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알트만은 속도를 택했습니다.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장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었죠. 반면 아모데이는 달랐습니다. AI 모델이 강력해질수록 그것을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방향이 달랐고 감정도 상했습니다. 2020년 초에는 개인적인 충돌까지 터집니다. 이사회에서 험담이 오갔고 서로 고함을 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2021년 다리오 아모데이는 핵심 연구진 10여 명을 이끌고 오픈 AI를 퇴사해 엔트로픽을 설립합니다. 회사의 모토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든다. 두 사람은 같은 집, 같은 회사에서 AI의 미래를 함께 꿈꿨지만 결국 정반대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 두 회사의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앞세워 주간 사용자 9억 명이라는 압도적인 소비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연 환산 매출은 250억 달러에 달하죠. 하지만 그 이면은 다릅니다. 인프라와 모델 훈련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2026년 한 해에만 1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처음부터 소비자가 아닌 기업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포춘 10대 기업 중 8곳이 클로드를 쓰고 있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고객이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연 환산 매출은 2026년 3월 기준 190억 달러로 1년 새 무려 12배가 뛰었습니다. 코딩 AI 보조 도구인 클로드 코드만 10개월 만에 연 환산 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기업 AI 지출 시장에서 오픈 AI가 60%, 엔트로픽이 40% 정도였는데 최근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각이 적고 예측 가능한 AI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 수혜를 엔트로픽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픽이 단순히 안전함만 강조하며 잘 팔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복잡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5년 말 엔트로픽은 국방부,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네트워크에 클로드를 납품한 첫 번째 AI 기업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와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계약 갱신 협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방부는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딱 두 가지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 결정을 내리는 완전 자율무기. 이 두 가지에는 클로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월 27일 오후 2시 14분, 헤기세스는
X의 엔트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모든 연방기관의 엔트로픽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지정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화웨이나 테러 조직에 붙이던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이 딱지를 붙인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엔트로픽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로 그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알트만은 우리도 자율살상 무기와 자국민 대규모 감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계약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쓴 언어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 감시는 안 된다는 표현처럼 핵심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알트만 본인도 며칠 후 계약이 서둘러 체결된 것처럼 보였다고 인정하며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아모데이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메모에서 알트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픈 AI의 대응을 안전쇼라 불렀고 많은 주장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트만이 목요일에는 엔트로픽의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국방부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자신이 오픈 AI를 떠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트만도 반격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슈퍼볼 광고를 두고 명백히 부정직한 광고라며 이중 언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공개적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아모데이는 메모에서 정부가 엔트로픽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기부하지 않았다. 반면 오픈 AI 그렉 브로크먼과 그의 아내는 트럼프 슈퍼팩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알트만은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냈다. 우리는 독재자식 찬사도 바치지 않았다. 엔트로픽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연방판사 리타 애플리는 정부의 조치를 엔트로픽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범적인 파트너로 칭찬했던 기업을 짓밟으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판사는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 이의를 제기한 기업을 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불법 보복이라며 엔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 AI 기업이 첫 라운드를 이긴 겁니다. 하지만 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엔트로픽이 옳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완전 자율살상 무기와 자국민 대량 감시의 AI를 쓰는 건 분명 위험합니다. AI가 살상 결정을 내릴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책임의 공백 문제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불편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윤리적 이유로 군사 AI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사이 중국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AI에 쏟아붓고 있으며 자율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국들이 아무런 윤리적 제약 없이 자율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이 홀로 손을 묶고 있는 건 자살행위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철학이 갈립니다. 알트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패권을 먼저 확보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뒤처지면 더 나쁜 가치관을 가진 쪽이 이 기술을 갖게 된다. 아모데이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통제불능의 AI를 만든 쪽이 결국 자신도 그것에 당한다. 윤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긴들 그 승리가 인류에게 무슨 의미인가? 두 주장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다시 뉴델리 그 사진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두가 손을 맞잡은 자리에서 혼자 주먹을 맞댄 두 사람. 돌아보면 그 어색한 주먹 인사는 단순한 라이벌의 경쟁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를 두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기술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멈추고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이 전쟁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결정하는 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요구하는 우리 모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